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줄이나 했는데 다시금 낙폭 좀 키우고 있고요. 코스피도 계속해서 1% 가까운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쪽의 외국인 매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죠. 월요일 하루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내리고 있는 코스피고요. 갈수록 낙폭이 조금씩 커집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또 종목들 이야기까지 유영화 과장님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머니맵 분위기 어떤지 시장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종목군 오늘 대형주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캐나다 보조금 이슈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승권이고요. 그 밖에 배터리 셀 업체들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반도체 쪽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죠. 삼성전자 2% 밀립니다.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예상 상회하고 주가가 오른 날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한동안 좋았던 나름의 안전처였던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 오늘장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눈에 띄는 게 네이버네요. 어제 네이버 4% 오르고 오늘도 추가 상승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일단은 하락권에서 움직임 이어가네요. 자, 좀 자세하게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요. 오늘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은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잘 나왔어요. 6천억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나빴다라는 건데 오늘 일단 주가는 1%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2천억 정도로 이제 예상됐던 것은 사실은 조금 기간이 됐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이 좀 업황의 턴어라운드 부분이 좀 감지가 되면서 사실 그 컨센이 조금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의 원인은 오늘의 실적 발표가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어제 그 고용이 미국 쪽에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매파적인 기조가 확인이 되면서 7월에 FOMC에서 거의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9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9월에 한번 쉬어가고 11월에 다시 한번 금리 마지막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지금 예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돈은 중력이잖아요. 미국이 또 금리를 2번 올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못 올리는 상황을 인식한 외국인이 이거 환율 달러 강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자금이 흡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실 국내에서 코스피를 12조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요. 거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그 샀던 부분을 조금 이제 매물로 내놓는 부분이고 환율에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바닥에서 급격하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AI 반도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로 환율이 불안정하면 분명히 시장은 좀 빠지게 될 거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방향성은 이미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그렇고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뉴스지만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제가 볼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투자할 것 같고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는 이번 시장이 하락하면서 HBM 수혜주들 포모가 크게 오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으로 시작해서 HBM 관련주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환율 이슈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이 변동을 보인다면 오히려 또 차분하게 사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HBM 관련주 저희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괜찮게 보고 있는 몇 종목만 거론해 주시면요. 일단은 지금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미 분석 다 해서
그 매일매일 시장 열리면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에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종목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COWS의 수혜주, HBM의 수혜주라고 언급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조금 확실한 종목들은 이미 HBM 쪽의 라인에 장비를 넣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가장 확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급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밸류션 너무 비싸지 않고 이번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션 좀 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장비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어느 정도 증시가 변곡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전략 좀 짜주시면요. 네, 사실 6월에는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7월 첫날 반전을 보였기 때문에 60일,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60일선에서 지지력을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졌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네. 네, 어제 특히 이제 그 지지력을 확인시켜줬던 60일선을 코스피 같은 경우 깨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국외적인 이슈를 보면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홍콩 H가 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새마을금고 이슈가 네. 저는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서 계속 그러니까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된 걸까라는 의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키워지다 보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에서 기관 매도가 3,500억 이상 나왔거든요. 금융투자 쪽에서만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뭐 물론 여의도의 돈은 썰이지만 그 새마을금고가 들고 있던 주식을 좀 환매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 규모가 한 7천억 정도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일부 물량이 나온 것 같고, 오늘도 코스닥에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아침부터 좀 거침없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물량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주가라는 것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이 좋든 안 좋든 2분기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지금은 일단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60일선을 크게 깼고 오늘 크게 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6월보다 또 조금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난이도가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당분간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제 저희가 늘 하는 금요일에 수급적인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한 주간 어떤 쪽에 관심을 뒀는가 들여다보면 화장품도 보이고 반도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재룡전기, 우리 재룡이 나르샤라고 해서 이 미국향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꽤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변압기는 다 좋았죠. 좋은 시세 보여줬는데 수급적으로도 사랑받았네요. 네, 일단 뭐 반도체는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그냥 보시면 척하니 아실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패스를 하고, 네. 오늘은 그 전력기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아마 지금 신고가 가 있는 세 종목을 다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다 아마 제 잠금 해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뭐 기대감이 아니고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적도 나오고 수주도 계속 이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데, 여기다가 6월에 이런 어떤 그 신고가를 받쳐주는 것은 결국에 6월에 수출 데이터 호조가 또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이어서 전력기기 업체들은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나 밸류에이션 보시면 좀 손이 안 나가죠. 또 왜냐하면 PBR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 업황을 저는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기 사이클의 초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네. 이미 초입은 조금 지나서 이제는 좀 중반기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가 아마 관건일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땐 세 가지 정도의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IRA.
2차 전지 증설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기기 수요 증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법안 이후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 변압기 송배전 노후화된 게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체할 게 남아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재생이죠. 신재생 아무래도 이제 증가가 되면은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지리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송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업황은 좀 장기적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이제 뭐 업사이클 뭐 2003년에서 2008년 정도 이 전력기기 업사이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피크를 찍었었던 영업이익률이 한 16%.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거든요. 아직 8%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업사일의 피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좀 대기 중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뉴스로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보수하는 거, 땅 파는 거, 새로 건물 짓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다 전력이 연결이 돼야 네. 되다 보니까 그 부족에 대한 변압기 쇼티지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고요. 미리 작년에 주셨던 종목들 좋은 시세가 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남아있다라고 판단 내려주셨네요. 자, 이제 과장님께서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대덕전자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첨단 패키징 수혜주. 처음에 시작은 GPU였고 그 다음에 HBM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패키징 쪽에 관심해서 패키징 하려고 보니까 결국 FPGA 기판 필요하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기판주까지 확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며칠 전이었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이라는 걸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암코와 대덕전자가 같이 패키징 쪽에서는 이제 참석을 해서 향후에 그런 지금 현재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암코와 서버용 FPGA를 22년 4월부터 지금 개발해서 테스트 지금 물량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HBM 향후에 좀 이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네.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지금 뭐 물론 단기로 좀 올라왔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AI 고도화가 결국에는 이 패키징 할 때 GPU, HBM을 갖다 붙이려면 이 대덕전자의 기판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스토리가 형성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덕전자가 아무래도 FPGA 쪽에 퓨어한 좀 플레이어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사실 좀 어닝 쇼크였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회복이 늦어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AI 고도화로 인해서 FPGA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GPU 공급 업체의 어떤 하이엔드 네. GPU 생산에 있어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것은 그냥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예시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TSMC의 COWS라고 해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지금 TSMC가 캐파가 모자라서 지금 2배로 증설을 해야 되는 지금 구간에 직면해 있는 네. 패키징 공법이고요. 거기다가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EMIB라고 해가지고 과거로부터 이제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선단 공정 쪽에서 조금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능을 후공정 쪽에서 극복하려고 EMIB를 사실 조금 좀 먼저 끈에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모두 수요의 증가는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의 FPGA 채택률 증가와 기판 층수라든지 면적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 반도체, 특히나 이제 HBM 수요 확대에 따라서 고다층, 그 다음에 라지바디 이런 부분에 있어서 HBM 그
FCBGA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캐파 충분한 상황에서 또 이제 확장을 또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 그 오사트 기업들과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엠코어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또 삼성전자의 협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뭐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FCBGA 만드는 업체가 한 10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삼성전기도 FCBGA 꽤나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있죠.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 티어를 구분한 값을 갖고 왔어요. 네. 국내외에서 FCBGA를 생산은 가능한 업체들 티어 1과 2로 구분이 됐을 텐데 이걸 그럼 뭘로 구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네. 거예요. 지금 가장 위에 이비덴 싱코 같은 경우가 FCBGA에서 그 선두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기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티어 1이라고 구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버용 FCBGA를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이 가능한 예, 그러니까 테스트 뭐 매출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고객사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티어 1이라고 구분을 네. 한 거고 대덕전자는 티어 2에 있는데 그럼 왜 이걸 추천하는 거냐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대덕전자가 서버용 FCBGA 생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까지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작년에 암코와 개발을 해서 테스트 매출까지만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대덕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기대감은 올해 연말에는 양산까지 안정적인 수율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겠니? 그러면 티어 2에서 티어 1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비덴 싱코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멀티플 자체가 대덕전자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티어 2가 받는 멀티플과 티어 1이 받는 멀티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좀 저평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삼성전기는 또 다른 사업부 영향도 받다 보니까 퓨어하지 않다 보니까 네. 대체제가 있잖아요. 대덕전자라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대덕전자가 더 많이 거론됐었다라는 것을 지금 또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대덕전자가 앞서 선제적인 캐파 증설을 잘 해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살짝 좀 더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 굉장히 이제 다운 사이클이어서 회사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FCBGA 매출 자체가 22년이 2,700억 그리고 24년 그러니까 내년으로 보면 4,500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캐파를 보면 올해는 연간 4,500원의 FCBGA 캐파를 가지고 있지만 25년까지 7천억까지 확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FCBGA 쪽이 시장이 커나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선제적인 투자는 결국 지금 도래할 FCBGA 업사이클에서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메모리 기판으로 대덕전자를 보시면 아니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메모리 기판도 6월부터는 조금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방향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의 지금 FCBGA 티어 2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장을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티어 2 그 본업에서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도 사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버용 FCBGA 기판까지 양산을 잘 성공을 한다면 제가 볼 때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번에 업사이클을 크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덕전자 궁금했었습니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더 갈 것으로 기대하는 요소들 잡아주셨고요. 가격은 36,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 2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KINX입니다. AI 시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기업. 데이터 센터 관련한 대표 종목 중 하나 아니에요? 맞습니다. AI 하려면 물론 HBM 중요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빠뜨릴 수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최근에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KINX는 그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뭐 IX라든지 지금 사업 부문 보시면 서버 같은 것들을 어쨌든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어디나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관을 하면서 공간을 임대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를 해서 매출액이 발생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진행되는 기업의 AI 적용 확대가 동사의 데이터 센터 수요를 증가시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웬만한 대기업들 다 AI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아시겠지만 또 경쟁사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런 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고객사의 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에게는 호재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주가가 잘 가는 것도 이번에 이 어떤 그 AI의 주역들을 다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KINX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다 고객사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로는 이제 AI를 런칭할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AI 서비스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작을 거라고 보지만 정말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이즈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니즈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거론이 꽤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업체가 데이터 센터 완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과천 지역에? 이번에 이제 어쨌든 수요가 뭔가 폭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 동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도 이 이슈였는데, 과천 데이터 센터 캐파 확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캐파 확대를 막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거의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네. 저는 이제는 다시 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5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데이터 센터 렉 기준으로 1.4배 수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확대는 당연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수요가 촉발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준비를 맞춰놓은 기업, 앞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KINX도 마찬가지고, 중장기로 보시면 이 친구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캐파 확대를 해서 아주 좋은 호기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KINX는 대덕전자랑 조금 달라요. 올랐다가 꽤 한동안의 조정을 겪고 있는 네. 상황인데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5,000원 잡고 KINX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덕전자와 이 종목까지 해서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내용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